저는 오늘 첫 강의를 맡은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진도 아니고 커피도 아니고 쌤 땡뚱 맞은 걸로. 그래서 말도 못했어. 말도 못하고 그것도 사실 어제까지도 막 되게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들어보기도 하고 알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나누고 싶은, 그리고 이 수업을 여는 개론으로 꼭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인식과 발견, 그리고 제가 부제를 다룬 거는 나는 누구인가. 좀 철학적이고 약간 심오하죠? 근데 그렇게 막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걸로 갈 겁니다. 시간 지금 언제죠? 제가 한 30분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하다 보면 또 계속 얘기해서. 자,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인식이란 단어 했고, 발견이란 단어 했잖아요. 그래서 단어들 용어 정리를 좀 간단하게, 무슨 백과사전처럼 정확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인식이란 단어는 사물을, 제가 검색했으니까 검색 안 하셔도 돼요. 사물을 분별하여 판단하고 알게 된 거. 인지도 찾아보니까 근데 인식이란 인지란 단어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것도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서 알게 됐다고 돼 있어. 인식은 판단까지 한 거고, 어떤 인지는 인정한 거야, 내가. 근데 이 단어들이 많이 혼용돼 있어요. 특히 이런 무슨 심리학, 그러니까 영어로는 좀 recognition 뭐 이런 단어인데, 그거를 번역할 때 누구는 인식으로 쓰고 누구는 인지로 쓴 사람들도 있고 좀 많이 섞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그냥 혼용해서 쓴다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알게 된 거, 쉽게 생각하면 알게 된 거죠. 알게 되는데 뭘 알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주변에 보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 거는 과학적으로는 그렇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게 보이는 건 아니죠. 바람이 보이면 TV에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불면 뭐 간판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시원하다든지 머리카락이 날리다든지, 그런 거를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 현상, 바람을 부는 건 그 자체는 현상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눈이 내린다, 뭐 이런 춥다, 이런 것들은 다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달라진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왔는데, 현상이랑 의미. 그래서 뭐 크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현상, 의미 보면 사람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바람 부는 게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눈 오는 게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누구는 눈 오면 또 너무 좋아해요. 군인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어린아이들은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딱 중요한 요 현상은 딱 하나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바람이 부는 거, 눈이 내리는 거, 뭐 비가 오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현상인데, 이거를 우리가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 B라는 사람은 다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저는 누구는 춥다고 해요. 근데 누구는 또 덥다고 하더라고. 여기 들어오면서 느낀 걸 거예요, 아마. 더 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날수록 사람이 확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오늘 온도는 똑같이 영하 10도여도 다 느끼는 게, 마음으로 오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자연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잘 보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또 다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랑 싸웠어. 그것도 현상일 수 있죠. 그리고 뭐 배가 고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우리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를 마신 거는 그냥 그대로인데, 누구는
맛있다고 하고 누구는 맛없다고 하는 것들도 다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고 했고 뭐 비라고 했고 눈이라고 했지만 이거를 다 확장시켜서 한번 보셔야 되는 걸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또 단어를 같이 배우고 지나갈 게 뭐냐면 본질이란 단어. 본질이란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한번 그냥 흘려 들으세요. 어떤 것이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특성, 핵심적인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로는 좀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 왜냐면 맛이 여러 가지가 나거든요. 그런데 본질.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약간 호텔의 마스터키. 각자 방마다 키가 다 있지만 이건 핵심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호텔에서. 근데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잃어버리면 방 문 잠긴데 못 열어주겠죠. 청소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다른 방 키는 예를 들어서 이걸로 카피해서 만들 수 있어. 근데 이 키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키는 그러니까 카피된 각 201호, 301호의 방 키는 잃어버려도 다시 만들 수 있겠지만 이 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어디 기사님이 방문했는데 이거는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릴 텐데 이거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삶에도 아니면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또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될 게 상위 가치와 하위 가치. 제가 뉴스를 진짜 찾아봤거든요. 이 얘기를 들어보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무슨 계약금 같은 거 하려면 돈이 많잖아요. 돈을 다발로 이렇게 현금을 하고, 안주머니에다 넣고 오토바이를 탔는데, 이게 순식간에 이제 이 봉투가 알잖아요. 봉투 위에 확 안 막으면 또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그냥 막, 성산대교에서 그게, 500만 원이 뿌려졌는데 사람들이 막 다 이제 죽고 이제 차 아무도 안 다니죠. 그때는 중요한 건 다 돈 주는 건데. 그랬는데 400만 원 찾았대. 근데 사람 제발 100만 원을 마저 돌려달라 이러는데 하여튼 이제 그 주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주고 안 줬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그냥 통째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주는 사람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돈이 뿌려져서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 돈 뿌리고 있으면 10,000원짜리 뿌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쪽 건물에서. 그럼 다 가서 죽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갑자기 저쪽으로 몰려가네? 왜 그럴까? 5만원짜리. 옆에 건물에서는 야, 넌 10,000원짜리 뿌리냐? 나 5만원짜리 뿌릴 거야. 막. 그럼 10,000원짜리 5개 주는 시간에 5만원짜리 하나 주면 되니까 더 빨리 많이 줄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린이들 가끔 그러니까 돈을 모를 때는 모르겠다가 돈을 좀 알게 되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줄래 이렇게 장난치면 10,000원짜리 한 장 같지 1,000원짜리 돈을 알게 되는 순간 그렇죠? 저희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보면 애기들 보면 막 이 장난감 하나 막 엄청 소중한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커서 근데 그거 다시 가지고 너 이거 왜 안 갖고 나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던 거잖아. 근데 아무 소용없어. 지금은 다른 게 됐거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에 막 꽂혀 있다가 어른이 돼서는 오토바이는 쳐다도 나는 이제 스포츠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오토바이를 쥐어줘도 나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가치, 더 높은 상위 가치를 찾는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건강에 매달리게 될 거고, 자녀한테 전부 내 삶을 쏟아붓는 사람들도 그게 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막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도박과 같죠. 사실 잘못되면 뭐 어떡할 거야? 책임지라고 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래서 힘든 길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가치관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찾으면 당연히 그리 가겠죠. 그런데 못 찾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누구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돈만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돈만 버는 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가끔 우리가 뉴스 같은 데나 무슨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최근에도 봤는데, 그 강력계 형사 20년 만에 했대. 20년 동안 10년인가 강력계 형사를 하고, 그러다가 뭐 수사를 하러 왔는지 하여튼 뭐 어쩌다가 왔다가 강원랜드에서 잠깐 뭐 한 번 그냥 장난삼아 뭐 한 10만 원 뭐 5만 원 해봤나 보지. 근데 한 번 했는데 그냥 1,000만 원이 돼버린 거야. 그 순간 머리가 돌아버린 거야. 엄청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밖에 자기가 그랬어. 인터뷰에서 나는 도박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탁 와버린 거야. 그 전까지는 뭐 이것저것 해서 살다가 도박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냥 미친 듯. 그래서 바로 퇴직했더니 3억을 주더래. 그래서 그날 다 썼대. 그날 끝났어. 3억을. 그러면 20년 동안 살아온 인생 하루아침에 그냥 쓴 거야. 근데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딸이 밥은 좀 먹으라고 하루에 10,000원씩 쓰라고 30만 원을 보내줬는데 그 30만 원을 한 달에 한 끼씩 먹을까요? 받은 날 30만 원 써버리고 29일을 굶어서라도 쓰는 거야. 우린 이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땐 그게 최상위 가치인 거야. 엄청 무섭죠, 사실. 그게 도박일 수도 있고, 뭐 마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여기에 막 미친 듯이 쫓아갈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얘기한 건, 옆에서 5만 원을 뿌리는 거, 발견하는 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그리고 특히 요즘은 유튜브 같은데 많은 것들을 건강이 최고다라든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종교들도 다 각자 자기들의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들어보고 누구는 이건 잘못됐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또 그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종교인데도 막 미친 듯이 빠져들어서 거기만 쫓아다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가치를 발견하고 본질을 거기서 더 찾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는 좀 한 번씩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잠깐 다시 조금 더 예를 들면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이 가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장난감, 싼 장난감. 그런데 어마어마하고 좋은, 알죠? 막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막 다 들어있는 장난감이 오면 이거 끝이거든. 그런 것처럼 하이 가치에 있다가 상위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과학적인 이론들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 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알고 있다가 지구는 둥글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냥 지금 평평하다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찾고,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거를 찾아서 계속 발견해서 정리하면 그게 과학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과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니까 우리 삶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제가 지금 오늘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건 주변 사람에 대한 관찰인데 특히 1번은 나에 대한 관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지금 계속 이런 예가들을 들은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동화 속으로 갈 건데,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다 아시죠? 얘기 안 해드려도 되죠?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원래 백조였어.
오리 거의였나요? 뭐였죠? 백조였나요? 백조 맞아요? 네네네. 헷갈리네 이제. 오리. 네네네. 백조였는데 혼자 오리들 사이에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자기가 오리의 틈바구니에 있어서 오리였는데 백조를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나는 원래 백조였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했나? 어렵게 얘기했나? 자체가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원래 백조였던 거잖아. 원래 백조였기 때문에 나중에 크니까 알게 되고 그래서 날아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나를 보자고 했는데 내가 오리인지 백조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알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 뭐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친하고 이야기해보고 밥도 먹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럴 때 좀 화를 내 그래서 좀 조심하는 거 있죠 친구들도 근데 아니면 이 사람은 좀 이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사주는 거 좋아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운전할 때 화 잘 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옆에서 봐와서 있단 말이에요 조금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근데 스스로는 잘 몰라 내가 운전할 때 그렇게 욕을 많이 해? 이럴 정도로 잘 모르고 살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를 보는 눈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들로 오늘 많이 풀어드릴게요 한 옷걸이가 있습니다 옷걸이가 있는데 세탁소야 세탁소니까 옷걸이가 얼마나 많아요? 수백 수천 가지잖아요 근데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옷걸이가 있었고 이제 신입 옷걸이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제일 왕고참 할아버지 같은 옷걸이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 너는 옷걸이야 그럼 뭔 소리야 첫날에 나 오늘 들어온 첫날인데 네네 옷걸이죠 네 안녕히 네 그럼 난 다음날 또 얘기하는 거야 너는 옷걸이야 근데 그 얘기를 20번, 30번, 100번 들으니까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만 좀 얘기해 나 옷걸이 맞다고 그만 좀 얘기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또 얘기해 그래도 잊지 마넌 옷걸이라는 걸 잊지 마라고 했어 이제 그만 얘기하라니까 그만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옷걸이가 할아버지가 보니까 옷걸이마다 옷이 다른 게 걸려 옷걸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세탁소 흰색 철 그냥 쉽게 없어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런 근데 어떤 옷걸이에는 명품이 걸리고 어떤 옷에는 겨울옷 어떤 옷에는 여름옷 어떤 옷에는 거의 찢어져서 버릴 것 같은 옷들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옷걸이들이 명품이 걸리면 내가 명품인 줄 안다는 거야 내가 허름한 옷을 입었을 때 내가 그냥 너는 옷걸이인데 내가 허름한 사람으로 생각이 이렇게 확 자존감이 확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그거를 계속 몇십 년 동안 보고 와서 살았으니까 신입 옷걸이가 들어왔을 때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누가 신입이 오든 너는 옷걸이야 옷걸이를 일한 걸 잊지 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날은 미쳤다고 100만 원 써서라도 비싼 옷 입을 수 있죠 어느 날은 급하면 막 찢어진 허름한 옷을 입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 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제가 부제를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케이스들이 특히 여자들에서 많이 없어 누구 엄마는 내가 아니야 이해됐죠? 약간 좀 비약적으로 제가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 친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내가 잘 알아 그러면 그냥 자기 이력은 그거 없어 갑자기 자기 그냥 나 윤씨 친구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나한테 잘해 이러면 나 사업 따줄 것 같이 그냥 어깨가 그냥 올라가는 거죠 자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인데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제가 옷걸이라는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지만, 그리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짚어드려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진짜 좋은 옷걸이야. 진짜 좋은 옷걸이고 진짜 좋은 옷이 걸려 있어도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시죠? 막 굉장히 뭔가 이 사람 그래 뛰어나 잘해. 근데 약간 깐죽거리거나 약간 좀 있는 체 하거나 그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좀 짜증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오래 못 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내가 말하고 다니는 거 말고, 나는 누구 친구야, 난 뭐 아버지가 돈 많아, 이거 말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준 이 사람, 그 사람 없을 때도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 뭐 이런 칭찬들 있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진짜 좋은, 나를 보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이 나를 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눈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이 나를 보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뭐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날 보는 건가, 하여튼 뭐 그렇게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종교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예화를 찾다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무 그냥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너무 거북하지 마시고, 왜 갑자기 성경을 읽는 마시고. 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지 마시고. 네, 무리가 빠르게 읽어드리고, 제가 중요한 데는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추적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에게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도움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리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다들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갈릴리라는 호수에서 예를 들어서 30년 뭐 이렇게 20년 30년을 매일같이 고기만 잡던 사람. 그러니 그 호수를 얼마나 잘 알겠어. 비 올 때, 눈 올 때, 뭐 추울 때, 더울 때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깊은 데서도 해보고, 낮은 데서도 해보고, 물살 빠른 데서도 해보고,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맨날 보는, 아까 이름 나왔던 사람들도 다 어부란 말이죠. 다 어부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목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와가지고,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한테 와서, 너네 저기 가서 해봐. 그러면 그게 입장 바꿔놓고 내가 고기 완전 전문가인데, 나 여기 완전 빠삭한데 나한테 와서 저기 와서 다시 해보라고?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거에다 지금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진도 마찬가지고, 내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봐.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 한 번만 해봤으면, 아니면 찬물에다 해봐,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해보는 거죠. 근데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고,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커피가 대박이 났어.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찬물에다 하니까 엄청 맛있네. 여기 줄 서서 갑자기. 그러면 제가 그 사람 만나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고마워. 장사 잘 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커피 언제 배우셨어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대화가 이상해.
그래서 알려드린 거야. 고기를 저기 가서 잡으랬는데 나는 내가 알기로는 거긴 고기 안 잡히는 곳인데 거기 가서 했는데 생전에 보도 못한 거기 그렇게 잡힐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잡혀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기는 뭐 돈이랑 똑같은 거예요. 돈을 그렇게 버는 거야 하루아침에 갑자기 로또 맞는 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 버려두고 그리고 아 고기 진짜 힘들었는데 밤새 하나도 못 잡았는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힌 그 현상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까 그래서 현상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의미를 얘기한 게 물고기를 잡힌 건 현상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 이건 현상인데 베드로가 본 거는 다른 사람과 다른 눈으로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나. 나 평생을 여기서 해봤는데 평생 별짓 다 해봤는데 여기서 해야하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경외감이 온 거죠. 이해되세요 좀? 그래서 많이 잡아서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짝 엎드려진 거죠 그냥. 엄청난 걸 발견했기 때문에 엄청난 상위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물고기만 잡아서 매일 한 끼, 두 끼 애들 학교 보내고 그랬던 게 내 최고의 가치였는데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주워갔겠지. 그 물고기 다 버려두고 가버렸대잖아. 배도 버렸어.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명 다 직업이 장래희망이 선장입니다. 다른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 집도 다 배 한 척 갖는 게 소망이고 내가 손정 한번 대보는 게 그냥 소망인 집들인데 그걸 다 버려두고 돈도 집도 다 버려두고 제자의 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예화를 든 건 우리에게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매일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날 막 엄청나게 큰 시련이나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떠나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을 바꿔서 뭐 좋은 일로 치면 뭐 진짜 로또를 맞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갑자기 승진을 하거나 갑자기 좋은 데 취직하게 되거나 뭐 갑자기 돈을 다 잃어버려서 돈이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한테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이거를 우리는 어떤 눈으로 접근하는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다른 해석으로 다른 의미를 찾아내면 그거는 성공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에게 온 불행이든 행운이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이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막 로또가 막 400억, 막 500억 막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그런데 당첨되면 아니면 뭐 최소한 막 100억 이렇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고액 당첨된 사람들의 다 뒷조사를 10년, 1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90%는 다 거렁뱅이에요. 다 그전보다 오히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았지 그전만큼도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로또 됐는데 나는 이제 다음날 죽을 거야. 아니면 난 이제부터 노숙자야. 이러는 사람 어디 있어. 나는 이제 엄청난 꿈을 꾸겠지. 그러니까 그게 그릇이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들 가면 오히려 그거는 독이 되는 거죠.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지 그게 행운인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건 그래서 그릇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보는 것도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되게 숙제 내드리고 싶은 건 나를 좀 객관화해서 약간 제3자의 눈처럼 나를 다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
중요한 건 지금 오늘 다루고 싶은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건 감정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인데 이 아이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표정이거나 아니면 이런 행동으로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채야지 계속 대화도 할 수 있는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이랑 대화도 부부간의 대화든 아니면 친구와의 대화 아니면 뭐 그 직장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고객들과의 미팅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카페 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사람들마다 다 원하는 니즈들이 달라. 아까 그 할머니는 옆에 바로 앉으셨잖아요. 그 할머니는 과자 먹으러 온 거야.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과자를 2개 드려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 못 주더라도 과자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니즈가 달라. 이 다 같이 아메리카노를 시켜도 10이면 10명의 니즈가 다르다. 그거를 보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우리를 봐야 되는 거야. 나 자신이 나를 그것도 그렇지만 그리고 내 주변에 그리고 어떤 현상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든 말이든 이런 것들도 다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는 눈을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되게 많이 쉽게 지나치거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깨달음의 출발은 끊임없이 봐야 한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관찰은 끊임없이 보는 것이다. 관찰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관찰하자. 어떤 상황에 화가 나는지, 어떤 상황에 기분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사람을 보자, 사람의 감정을 보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기고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은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잘 나타낸대. 그러니까 혼자 운전할 때 그렇게 욕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혼자 하여튼 그래서 좀 나를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화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뭐 잘못했네 잘했네를 알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객관적인 그 정리 드린 거예요. 나는 뭐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아니면 나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MBTI도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테스트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사람들이 다 혈액형만 가지고들 막 하다가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좀 세분화됐어. 그리고 좀 많이 뭐 감정이라든지 뭐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많이 관찰하게 됐더라고. 그래서 MBTI 안 해보신 분 있으면 그것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를 먼저 좀 잘 보는 것을 그래서 수학 분석이라고 있어요. 네? 네네 수학시요. 네. 수학 분석으로서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찾아보면은 저도 이제 회사에서 어쨌든 고객 대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그렇죠. 숨겨야 되고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공감이 없는 사람 공감을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한 2-3달에 한 번씩 내 성향과 그 다음에 우리 팀원의 성향을 이제 잘 파악을 해서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그 아침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렇게도 하니까 뭐 계약이 잘 나온다든지 소개가 뭐 잘 나온다든지 뭐 그게 아니면은 뭐 이게 보완적으로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모임 같은 걸 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내 언배식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걸 교환을 할 수 있다고요. 이거 되게 수학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맞춰서 혹시 우사인 볼트 아세요? 알죠. 우사인 볼트 네, 이렇게 번개 표시하면서 전 세계 최고 그 당시가 100m 우사인 볼트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10초 초반대로 안 깨졌어.
그래서 10초는 못 깬다 거의 뭐 9초 막 후반 하여튼 사람이 계속 깰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확 깨버렸거든요. 그것도 좀 많이 압도적으로 깨버렸어. 근데 지금 얘기했던 스와트처럼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기준이 있어. 100m 달리기 선수는 170에서 175라는 기준이 있어. 그래야지 가장 빠르게 출발해서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마찬가지야. 농구하는 사람들은 키가 커야지 그렇잖아요. 키 작은데 야 너는 진짜 안 되겠다 그러잖아요. 키가 큰 게 그러니까 그 100m 달리기 선수는 그 키도 좀 작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준들이. 근데 그러니까 기준은 170 정도 175인데 우사인 볼트가 키가 196이에요. 2m란 말이야. 그게 중학교 때 키야 벌써. 그러니까 사실 신체 조건으로는 안 맞잖아. 그리고 무슨 병이 있냐면 척추가 이렇게 완전히 휘어 있어요. 척추 식만증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약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척추가 휘어 있어. 근데 우사인 볼트는 그래서 키가 차도 무거우면 처음에 잘 못 나가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커서 처음에는 항상 스타트가 느려요. 근데 거의 꼴찌야. 근데 뒤로 갈수록 따라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따라잡을 수 있는 엄청난 가속력의 힘이 키가 커서 다리 보폭이 커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55걸음에 끝나는데 이 사람은 51걸음에 끝나는 거야. 그래서 뒤에 가서 거의 놀고 있어. 통과 직전에는 뒤에 쳐다보고 놀고 있어. 그래서 키가 큰 거가 단점이었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것은 단점인데 그리고 청추 흉만증이라고 하면 사실상 그 육상하기가 자체가 힘든 건데 그게 폭발적인 힘이 나온대. 그 사람은 그 척추가 흰 바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조건들의 조합인데 그게 오히려 세계 생기록을 경신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키가 작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누가 생각했을 땐 단점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어디에다가 기준을 놓으면 굉장한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그 이태원 클래스라고 있는데 네 보셨어요? 거기서 네 박세로이가 감옥에서 그런 말을 해. 니들이 뭔데 내 인생을 워낙 유명한 장면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 같은 맥락이겠죠? 남들이 뭐 너는 전과자야, 너는 뭐야, 너는 뭐 중퇴했어, 뭐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판단할 수 있게. 지금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셀트리온 회장님이 지금 60 넘으셨어요. 60 몇 살? 62인가 63인가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대우 그룹 김우중 대우에서 굉장히 빠르게 초고속 승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뭔가 남달랐으니까 회장님 눈에 띄었겠지. 저 밑에 있는 사람인데 제 발탁해서 끌어다 썼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저기 IMF가 오는 바람에 그 임원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냥 다 대우가 다 사산조각돼서 하여튼 나왔어. 퇴사하고 나와서 무엇을 할지 무슨 사업을 할지 나는 뭐 먹고 살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알죠 우리도 그래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면 갑자기 막 전화가 빗발치잖아요. 그래 뭐 할 건데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처자식 어떻게 먹고 살 건데 난리 나잖아요. 뭐가 좋다는 둥 뭐 해보라는 둥 뭐 여러 가지 계속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처갓집에서 전화 제일 많이 왔대. 처갓집 식구들마다 다 전화 오고. 제일 힘들지. 본인도 갑자기 나왔는데 뭔 생각을 하고 나왔겠어. 뭔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거기 회사 안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가 45세. 45인데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 해서 5천만 원. 지금이랑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그 당시에도 5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뭐 작은 돈도 아니지만 하여튼 큰 돈도 아니었던 그 정도인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저기 사업체만 차려놓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 LA도 가보고 샌프란시스코도 가보다가 그냥 찾은 거예요. 아, 거기 샌프란시스코에 가니까 바이오, 제약회사 쪽 그런 사업들이 많았나 봐. 그러니까 아, 그쪽에 관심이 가더래. 그래서 그 사람 뭐 약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화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부터 그냥 공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전 세계 몇십 명 안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100명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나이가 충분하시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그러니까 셀트리온만큼은 못 키울지라도 그러니까 그분이 흑수저 중에 흑수저에 사위 얘기를 했게 되면 지금 아니 갑자기 유지가 아니고. 아니 사람을 가졌는데 또 갑자기 그렇게 나오시니까 아니 그래서 좋았어. 나도 하여튼 중요한 건 너무 좋았는데 힘을 얻었어. 네, 힘을 얻었어요. 맞아요. 하여튼 중요한 건 그 사람도 완전히 흑수저 중에 진짜 흑수저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 나는 집에서 돈 못 대줘, 아니면 나 모아놓은 거 없어, 아니면 난 나이가 많아, 아니면 난 여자야, 난 남자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약회사 이쪽 바이오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 공부해서 판 거, 다 독학해서 그냥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냥 책도 찾아보고 한 거지, 뭐 전공, 나는 이쪽을 전공 안 했으니까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우주과학에 관심이 없었지만 우주에 이제 꽂히면 그쪽만 파서 하면 뭔가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프리랜서도 하시고 앞으로 갈 길도 정해야 되고 지금 어떤 모습들로 각자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자 정리하면 다시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딱 고등학교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내 인생이 창창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학교에서 이제 또 취업날에 그러니까 다 그때 연장선상. 현타가 딱 이게 오더라고요. 고등학교 열심히 다녀가지고 막 다 했는데 또 다시 혼나는 거예요. 또 취업을 했더니 또 내 직장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무너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생각을 바꿔서 하면서 계속 이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 그게 네. 빠르고 그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나 아니면 제 젊은 세대들은 그 하나에 몰두해야지 성공한다 이런 게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라면서 그게 맞다고 이제 생각이 하니까 그게 주의식이 됐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도 공부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 우리 주위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좋고 뭔지 아는 게 너무 좋고 갑자기 꼬드렸네. 그래서 네. 전 세계 청소년도 그렇고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물어보면 나 꿈도 없고 나 잘하는 거 없는데 나 어느 학교 가? 어느 과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냥 너 공부 잘하니까 그냥 의대 가, 아니면 너는 뭐 안경이 잘 된 데더라, 안경학과 가. 그냥 그러는 순간 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를 항상 마음에서 외치거든요. 이게 아니라고. 그렇죠. 갈때 일어나는 그쵸.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삶을 이런 말도 있어요.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 다 좋아. 근데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나를 먼저 알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그 100m, 얘는 원래 100m 선수가 아니었어. 아예 우사인 볼트가 아예 원래 100m 선수가 아니라 200m랑 400m 주로 하던 선수인데 100m로 바뀌는 순간
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먼저 척추측만증 있고 키가 커. 근데 사람들 다 안 된다고 해. 근데 이게 바꾸면 장점으로 될 수도 있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서 코어 운동만 엄청나게 하는 거야. 이게 허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나타나는 중심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들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다 자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돈만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기술이든 관심 분야든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진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다 내 자원이에요. 그쵸? 밝게 웃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 찾아야 돼. 나는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랑 뭘 해서 하는 거 엄청 싫은데 그쪽 직업을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곤욕이야. 빨리 바꿔야지. 그럼 다른 데 가서 대성할 수 있는데 그 시간만 늦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빠르게 바뀌잖아요, 요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적어놨어. 인생에 바람이 불 때 바람의 의미를 발견하자. 그리고 직접 전화하신 거예요? 고민처럼요? 네. 아까 그래서 바람 부는 얘기 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오고 싶었겠다. 자, 아까 그 오리가 백조로 변형되지 않았다고 했잖아.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한 거예요. 변형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만 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인식과